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마음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파장을 만들고 이 에너지 파장은 이 에너지 주파수는 우주의 주파수와 그대로 연결되면서 또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주파수와 또 연결되는 겁니다. 물질 세계 주파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꿈이나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강하게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자, 그 원하는 것과 관련된 그 주파수가 우주의 주파수와 연결되면서 실제 현실의 주파수와 또 연결돼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나를 돕는 사람이 일어나고, 뭐 갑자기 막 일이 잘 되고. 네. 자, 우리 송강민 총장님은 특히나 이제 요것에 대해서 그 신봉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동문 교수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성공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기대하는 만큼 성공을 못한 이유가 뭘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요. 정동문 교수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 정말 자기 체면을 해가지고 끌어당김의 힘을 만든다면 무조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좀 약한 것 같다. 너무 행동력은 강한데, 행동력은 굉장히 강한데 이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체면을 활용한 무의식의 힘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추측을 했어요. 정동 박사가 한 가지 목표를 글로 적어라. 이를테면 나는 뭐 NLP 체면 치료 관련 일을 하면서 매월 뭐 2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든지 또 1억 이상을 벌고 있다든지 어쨌든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리고 그 문장을 매일 입으로 한 100번씩 반복적으로 엎조려라. 그리고 자기 체면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라. 생생하게 상상해라. 그리고 나서 그 목표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일을 해라. 그럼 어느 순간에 그 돈이 벌리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목표를 뭐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상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이사님도 자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송강민 총장님 그 제안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쓰는 겁니다. 뭐 나는 2024년도에 NLP 체면 치료를 활용하여 뭐 NLP 체면 치료와 뭐 동기부여 강의를 활용하여 매월 뭐 1,000만 이상을 벌고 있다. 뭐 2천만 이상을 벌고 있다. 와 같은 정확한 액수까지 써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장을 매일 입을 한 100번 정도로 반복적으로 엎조리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자 자기 체면으로 들어가서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푼 상태에서 그렇게 벌고 있는 미래의 장면, 그렇게 일이 잘 되어 있는 미래의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문장을 또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요걸 매일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씩 반복을 한다면 우리 무의식에 막 각인 프로그래밍이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에너지 주파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진동을 하겠죠. 이게 우주의 주파수와 또 연결되면서 실제 현실 세계의 주파수와 또 연결되고 끌어당김의 힘에 의해서 그 돈을 버는 과정들이 가능한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뭐 이건 이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해서 끌어당김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끌어당김의 이 힘은 의식 차원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에너지 주파수가 만들어져야만 끌어당기는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의식 차원에는 에너지 주파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 차원의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송강윤 총장님 저한테 지적했던 것처럼 왜 정동훈 교수는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않느냐. 무의식 차원의 그런 원하는 목표를 강하게 심어버리면 목표가 이루어질 텐데 왜 의식 차원에서만 목표를 설정하고 의식 차원의 행동은 하는데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않느냐. 자, 무의식의 힘을 활용해야만 끌어당김의 힘이 발휘되지 않느냐. 저한테 이제 강하게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두 분 이사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상영 이사님. 이상영 이사님이 정말 활용해야 될 힘이 무의식의 힘이거든요. 자, 무의식 속에 원하는 목표를 강하게 저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에너지 주파수를 만들고 주파수가 실제 현실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법을 훈련해야 되고 자기 체면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에 원하는 목표를 생생하게 시각화할 것인가, 즉 이미지 트레이닝 할 것인가 라는 파트, 그리고 자기 암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같이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동의 법칙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7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상응의 법칙. 마음과 현실은 상응한다. 상응은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대등한 관계이다 이거지. 대등한 관계를 바로 상응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영화의 필름이라면은 세상은 영화의 스크린입니다.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은 영화 스크린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외부적 인간관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나와의 관계를 바꾸면은 외부적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 현실이 가난해. 현실에 돈이 없어. 그러려면은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이 부자가 되면은 현실적인 돈도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은 가난한데 현실 속에서 계속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면은 이게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음이 부자가 되면서 현실도 바뀌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노력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한 거예요. 결국 끌어당기는 힘을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행 속에서도 자,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상응. 그래서 상응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8번 보세요. 상대성의 법칙. 자, 상대성의 법칙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개념도 없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느낌도 없어요. 개념도 없고. 지금 이제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우리 이제 스키장에 가가지고요.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면 얼마나 손이 시리겠습니까? 스키를 타다가 우리 그 건물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을 틀고 자, 물에 손을 대면은 그 물이 어떤 느낌일까요? 1. 차갑다. 2. 따뜻하다. 어느 쪽이죠? 따뜻하다? 예, 따뜻합니다. 밖에는 따뜻합니다. 네? 따뜻해. 따뜻하다. 왜 따뜻하냐면 그 실외보다 스키장 실외의 그 온도하고 화장실 실내의 온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내의 온도가 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여름에 그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 산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샘물을 마시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까요? 근데 겨울에 그 물을 마시면 물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외부적인 공기에 비해서 그 물은 뭐 시원하거나 따뜻하다는 이야기지.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이사님이나 저나 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방글라데시 있잖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지 알죠? 정말 가난한 나라죠. 자, 방글라데시는 1년 연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야, 방글라데시의 1년 연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서울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요. 그 빌딩의 임대료만 가지고 또 월 1억 이상을 버는 그런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나 가난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당장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당장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연예인들 또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수십억 갖고 있잖아. 수십억. 이렇게 정말 그 거창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대한민국에 정말 이 빈부 격차가 심하거든요.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은 나는 너무나도 불행할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돈이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불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자, 인천에 가면은 그 인천중앙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중앙병원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 휠체어. 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이 있고요. 밥을 스스로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른바 정상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화장실 가려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이런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어떻죠? 나는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리한 쪽으로 나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나보다 더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감사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상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많은 여자들이 보면 그 참 성형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형 중독에 빠지는 그 이유를 보니까 계속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들을 보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들 보면서 나는 왜 저 여자만큼 예쁘지 않지? 그러면서 더 예뻐지고자 하는 그런 여자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성형 공화국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자, 9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쁘지 않는 건데요, 성형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성형을 이제 우리 성형은 꼭 해야 돼. 아니, 성형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만약에 뭔가가 풍족하고 하면 아마 성형을 다 했을 거예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근데 근데 그거는, 이뻐.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성형에 대해서는 꼭 텔레비전만이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로 다 이쁜 것만 좋아하잖아요. 교수님은 이쁜 거 싫으세요? 이쁜 게 좋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제 생각에. 예, 김건희 같은 경우는 성형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아, 김건희 여사처럼 성형 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형 중독이 되어 있는 아니, 사람. 음. 하지만 이쁘잖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좀 혐오스럽게 보이던데요. 혐오스럽던데요, 저는. 관점의 차이지, 관점의 차이. 그래서 그지, 이제, 관점에 차이죠, 맞아. 저는 이상현 쌤의 생각이 뭔지 저는 통하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외모로만 보는가, 뭐, 거기에서. 근데 사회적으로 사실은. 일단은 그 이야기는 좀 빗나갔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심한 중독증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상희 네네. 이사님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 심한 거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중독이 일어나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하고 계속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좀 예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더 예뻐지고 네. 싶은 그 마음에서 계속 중독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자, 이번에 리듬의 법칙을 봅니다. 리듬, 9번의 리듬의 법칙. 자, 모든 것은 그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리듬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밀물이 들어오면은 썰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자, 우리 계절의 주기가 있잖아요. 뭐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잖아요. 자, 우리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보면은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즉 성장기가 있으면 성숙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으면은 쇠퇴기가 있다. 쇠퇴기가 있다 보면은 다시 성장기가 있고, 성장이 있으면 또 성숙기가 있다. 우리 주식도 보면은 주식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 인생의 리듬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리듬. 내 인생의 리듬이 지금 내려가고 있느냐, 즉 쇠퇴기냐, 올라가고 있는 성장기냐, 최정상에 있는 성숙기냐, 자, 맨 밑에 있는 밑바닥이냐, 이걸 다 봐야 됩니다. 밑바닥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밑바닥이 좋은 이유는 밑바닥은 올라갈 길만 남아있잖아요. 올라갈 길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겨울은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겨울이 있고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내가 왜 밑바닥이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서 밑바닥에 있는 것을 굉장히 원망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뭐 이렇게 계속 밑바닥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는데, 밑바닥은 곧 올라갈 거란 신호입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또 성숙기로 가는 거죠. 이제 이 리듬을 봐야 돼요. 우리 바닷물을 볼 때 밀물이 빠져나가네? 빠져나가는 걸 보고 계속 원망하면 안 되죠. 빠져나가니까 또 밀물이 들어오겠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절을 볼 때도 겨울이 왔으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겠지. 이걸 이제 흐름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주기에 맞게, 리듬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두 분 이사님께서 지금 NLP 강의를 듣고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동기부여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한다는 것은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울이다 이 말이에요. 겨울. NLP적으로 본다면 겨울이에요. 그쵸?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을 즐겨야죠. 어차피 뿌리기 위해서 씨앗을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걸 즐겨야 되고, 공부하는 걸 즐겨야 되고, 아침에 6시 강의 듣는 걸 즐겨야 되고, 모든 걸 즐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바로 봄에 뿌릴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잘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씨앗이 곧 자랄 거야. 잘 자란다면은 잘 자라는 것을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갖고 와야 되겠죠. 잘 자란다는 이야기는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다 막 성장되었어. 그러면은 이제 수확물이 나오겠구나. 자, 수확물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 가을이 돼서 내가 추수를 해서 많은 걸 수확해야 되겠구나.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주기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열매를 거둘 때는 거두고, 그런 걸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은 어김없이 그 리듬에 맞게, 자, 부와 성공, 행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 성의 법칙, 잉태의 법칙. 자,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음과 양의 조화에 맞게 움직입니다.
우리 이제 뭐 명리학 사주도 보면은 이제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우리 센터도 보면 제가 이제 센터 운영해 보면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쇠퇴되고 이런 걸 많이 확인합니다. 자, 너무 한쪽에 여자들만 많이 있다든지 남자들만 많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적절한 분배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한 3분의 2가 되고 남자 선생님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이제 그러면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어떤 조직도 보면요. 여자들만 모여 있다든지 남자들만 모여 있다든지 그러면 조직이 조금 쇠퇴가 돼요. 근데 적절한 비율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은 그 조직도 활성화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성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이제 잉태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잉태의 법칙. 모든 것은 잉태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잉태 기간을 갖고 있어요. 자,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가 되려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1일. 그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되려면은 엄마는 아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임신을 해야 됩니다. 아기는 10개월 만에 출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기가 10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NLP 체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NLP 체면 치료 공부를 하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 이걸 좀 습득하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데도 잉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잉태 기간을 알아야 돼요. 잉태 기간을 모르면 불안해지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데 그 아기 아빠는 그 잉태 기간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6개월 되었는데 왜 아기가 안 태어나지? 6개월이나 되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왜 안 태어나지? 이렇게 초조해하고 안절부절을 한다면은 그 아빠는 잘못된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21일 동안 품지 않고 한 15일 정도만 알을 품다가 일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병아리로 탄생되던 그 알이 전부 이제 썩어버릴 겁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게 1년이 걸리는 일인데 1년을 계속 노력하지 않고 한 6개월 만에 그만둬버렸다. 실패하는 거죠. 자, 어떤 다이아몬드를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이아몬드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다이아몬드 강산을 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켜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1년, 2년, 3년을 켜도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광의 주인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버렸죠. 이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구나.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광을 샀던 새로운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단 30cm 정도만 파버리니까 30cm를 파버리니까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은 성공 직전에 거의 포기를 한다는 거죠. 자, 잉태 기간이 되기 이전에 그 성공 직전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30cm만 더 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정말 부자가 됐겠죠. 근데 30cm를 파지 못하고 포기를 한 거죠. 즉,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은 뭐냐면 물은 몇 도에 끓죠?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그렇죠? 100도에 끓습니다. 근데 99도까지는 물이 끓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도까지 끓지 않고 한 뭐 80도, 90도까지만 물을 끓이다가 뭐 불을 꺼버린다면은 어떤 음식 요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즉, 잉태 기간을 어기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이 잉태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잉태의 법칙 중에 그 중국의 대나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는 싹이 돋지 않고 땅 밑으로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땅 밑으로만. 자, 중국의 대나무는 계속 땅 밑으로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싹이 돋기 시작하는데 단 2주 만에
27m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그름을 계속 키웠지만 위로는 싹을 틔우지 못하고 땅 밑으로만 계속 뿌리를 내리더란 이야기지. 그리고 4년 만에 싹이 돋기 시작하면서 단 2주 만에 27m 높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의 대나무는 27m까지 자라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년 2주. 그죠? 4년 2주가 걸린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 자란 2주만 생각한다는 거죠. 2주. 뿌리를 내리는 그 4년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뿌리를 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왜 해도 이렇게 싹이 돋지 않지? 왜 이렇게 생산이 안 되지? 돈이 안 벌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싹이 돋지 않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성장해버리죠. 아파트를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밑바탕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건물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뿌리를 내리는 기간 동안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게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 싹이 돋기 시작한다는 거, 이걸 이제 믿어야 되죠. 자, 영원한 겨울은 없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겨울은 없다. 반드시 겨울은 끝이 나게 되고 반드시 봄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영원한 어떤 밑바닥은 없어요. 밑바닥이 끝나면 반드시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11번 봅니다. 이제 양극성의 법칙, 양극성.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양극성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서 저는 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양극성은 이런 거예요. 양쪽 끝, 양쪽 극단, 정반대로 보이는 이른바 성공과 실패, 뭐 행복과 불행, 뭐 사랑과 미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반대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같은 에너지라는 거죠.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은 실패를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의 끝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의 끝은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만큼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성공의 크기는 실패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 야구 타자가 100개의 홈런을 치려면 100번 이상의 삼진 아웃을 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업가가 큰 성공을 이루려면은 최소한 서너 번 실패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 NLP 체면, 뭐 심리치료도 그렇고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잘하려면은 처음에는 몇 번 정말 강의에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심리치료에도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죠. 자, 우리 인생에 그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불행한 경험도 해보고요. 시련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몸이 건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병치레도 좀 해보고 몸이 아프고, 우리 오경수 교사님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경수 교사님처럼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는 과정에서 건강관리법을 터득하게 되고 나만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별을 한다는 것,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자, 이별의 끝은 뭐죠? 이별의 끝은 새로운 만남과 연결되는 거죠. 이별 없는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걸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는 너무나 무식한 거죠. 자, 헤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죽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삶과 죽음이 정반대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죽어야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애벌레의 삶을 마감해야만 새로 나비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삶을 마감해야만 우리가 영혼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질적인 삶을 마감해야만 정신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신적인
성공을 이루면 물질적인 성공은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제 물질적인 성공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정신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과 나눈 이야기를 쓴 도널드 힐씨가 자기 신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영감을 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없죠? 열심히 사는데 계속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안 나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자기 신한테 원망하는 말을 이제 전했죠. 근데 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 너는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안정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너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너가 하는 일로서 먹고 살지 못하지. 예?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돈이 벌릴 것이다. 너는 왜 너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느냐. 네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라. 그런 확신, 신념을 가져라. 넌 항상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먹고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NLP면 뭐 치유 상담을 또 상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믿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충분한 돈이 벌리도록 예정되어 있어. 자,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릴 수 있고, 나는 최상의 성공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돈이 벌린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노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실패, 뭐 불행, 뭐 가난, 뭐 질병, 요거는 그 반대와 똑같은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거, 돈이 없는 것도 결국은 가난한 만큼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빈곤을 느낀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자,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많이 내려간 만큼 많이 올라가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밑바닥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앞으로 최정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앞으로 큰 성공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많이 힘들었다면은 많이 편안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이 불행했다면은 많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이 아팠다면은 많이 건강한 삶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자, 부정적인 걸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 반대에 긍정적인 것이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